안녕하세요. 테크크레이트 꿀단지 PD입니다. 8월 5일 공개 예정인 갤럭시 폴드2와 갤럭시 노트 20에 대한 소식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폴드2의 S펜이 빠졌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출시되고 약 10개월 정도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S펜은 빠지게 된 것일까요? 단순하게 S펜이 들어갈 자리만 확보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법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S펜이 포함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터치펜의 4가지 방식을 알고 가야 합니다. 정전식 터치펜은 정전식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잡화점이나 가전 매장 등 비교적 저렴하게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은 끝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고 조금 특이하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터치펜도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정전식 터치 디스플레이가 사람에게 흐르는 전류를 이용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재질을 사용하는 터치펜이 터치 디스플레이 접촉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과거에는 정전식과 함께 감압식 터치 디스플레이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감압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누르는 압력을 이용하는 것이고 감압식 터치펜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상 감압식 터치펜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삼성 S펜은 일렉트로 마그네틱 레저넌스라 불리는 EMR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글로 전자기 공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핵심은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 하단에 이 S펜을 인식하기 위한 디지타이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디지타이저는 터치펜의 입력을 인식하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방식은 액티브 일렉트로스태틱 솔루션으로 능동 정전기 방식이라 불리는 AES입니다. AES는 최근에 시장에 출시된 LG 벨벳에 적용되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의 애플 펜슬,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펜 등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EMR이 터치펜을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품 자체에 두고 있다면 AES 방식은 펜 자체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AES 방식의 터치펜은 전자기 발생 장치와 전원 장치를 모두 넣어야 해서 EMR 방식 대비 펜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대신 AES 드라이브 IC가 탑재된 스마트 기기에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플 펜스처럼 범용성이 전혀 없는 AES 방식의 터치펜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S펜은 EMR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하단에 디지타이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갤럭시 폴드2 역시 S펜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디지타이저가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즉 디지타이저 역시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었다 폈다를 자유롭게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성에서는 관련 연구를 1년 이상 이어오고 있고 디지타이저를 10만회 정도까지는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해도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가 않는데 10만회를 넘어가면 S펜을 사용하는데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완성도나 내구성은 무시하고 일단 지르고 보는 중국 기업이라면 무조건 시장에 내놓고 받겠지만 삼성은 내부적으로 디스플레이와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서 20만회 이상 디지타이저를 접었다 폈을 때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상용화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2에는 S펜이 탑재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고 8월 20일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시제품이 나온 상태에서 기능적인 부분의 소프트웨어 점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갤럭시 폴드2에서 S펜이 빠진 가장 큰 이유가 디지타이저의 내구성에 있기는 한데 유연성이 강한 디스플레이 자체의 내구성에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에 적용된 CPI나 갤럭시 Z 플립의 UTG 모두 S펜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면 디스플레이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서 사용해보면 디스플레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폴드는 디스플레이가 유연성이 좋다 보니까 펜에 약간의 힘을 주면서 사용하면 디스플레이가 조금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S펜이 지나간 후에 바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조금 더 내구성이 강화되었다는 UTG를 사용한 갤럭시 Z 플립에서 S펜을 같은 힘으로 사용해보면 역시나 갤럭시 폴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폴드2에는 갤럭시 Z 플립에 적용된 UTG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연성이 좋은 디스플레이를 사용 시에 S펜의 움직임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자체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S펜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견딜까라는 의문이 있고 삼성전자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끝이 S펜보다는 덜 딱딱한 정전식 터치펜을 갤럭시 폴드에 제법 오랜 시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손톱 자국이 생길 만큼 힘을 줘서 S펜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디스플레이 자체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S펜으로 갤럭시 폴드나 갤럭시 Z 플립에 글씨를 써보면서 얼마나 강한 힘으로 누르고 같은 자리를 톱질을 하듯이 반복적으로 써야만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삼성의 상용화를 위한 내구성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갤럭시 폴드2에 S펜이 탑재되지 못하는 것은 EMR 방식을 사용하는 S펜을 위한 디지타이저가 20만의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삼성 내부적으로 디스플레이 표면의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갤럭시 폴드2에 S펜을 탑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은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폴드 3에는 100% S펜이 탑재될 예정이고, 내년 초에 나오는 갤럭시 Z 플립 2에도 S펜이 탑재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폼팩터를 생각해보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출전 영상도 괜찮아요.